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먼저 강의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해주신 과제들도 잘 읽어봤고요. 그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주사 치료를 2달 정도 받았는데 계속 호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해주셔가지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기존에 음, 그 걸린 저기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또 뭐 이렇게 염증 수치 같은 게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 더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회복 중인데 어쨌든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구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직 실무 9주차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앞서 수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지도라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활 지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교과 내용을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죠. 수업을 통해서 어떤 교과 지식을 전달받는 거 이외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이 너는 성적이 이 정도니까 이런 대학에 가면 좋겠다. 아니면 너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친구들이랑 싸우면은 그 화해를 시켜주고 중재하는 역할도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지도하는 것을 이제 생활 지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제 교직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이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생활 지도의 측면이라고 합니다. 생활 지도의 측면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에서 교과 지식들은 많이 배워서 오는데 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케어를 받지 못하거나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절적으로 이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지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 학급 경영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그 생활 지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지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지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이 처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직면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어,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개인이라는 거는 누구냐라고 봤을 때 개인은 이 생활지도라는 말 안에서의 개인이라는 말은 학교 상황 안에서의 학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의 학생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이 여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대표적으로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춘기 같은 게 있겠죠. 사춘기가 되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2차 성징이 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교육하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발육이 빨라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키가 크거나 그러면 먼저 수염이 나거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 때 갑자기 이제 막 한 5학년 정도 됐는데 수염이 막 나. 그리고 그 다른 학생들보다 키도 크고 성장이 빨라.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그거를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로 놀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컴플렉스로 여기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네가 이렇게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좀
그 걸걸해지고 이런 것들은 너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고 그 남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에 대해서도 어차피 너네들도 다 겪게 될 과정이다.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신체적인 발달에 따라서 지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정서적인 발달에 따라서 지도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의 초등학생 시절에는 여학생들을 친구나 아니면 이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친구들이랑 예를 들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치하게 막 놀리는 거 이름 가지고 놀리고 막 제 코딱지 팠다고 그런 걸로 이제 놀리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어 뭔가 이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 친구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와. 그리고 저 친구가 아까 날 보고 웃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저 친구도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망상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어떤 학생이 좋아지니까 특정 여학생이 좋아지니까 어 그런 것들 이제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걸 표현하게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더 심하게 장난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막 범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케이스까지 들어보자면은 막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 친구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은 무례하게 막 그 친구 뭐 집을 찾아간다거나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 상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위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여학생들한테도 막 치고받고 장난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지해주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남자랑 여자랑 성장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어, 발달을 저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남학생들을 제지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학생들이 어, 받았을 그런 상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남학생들이 짓궂게 장난을 하거나 아니면 놀리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타이르고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케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실은 이제 지금도 그런 게 어려워요. 그 여자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대표적인 문제인데 아니면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죠. 막 화를 내요, 여자친구가. 아니면 제 와이프가 막 화를 내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몰라서 어떻게든 이 화난 분위기를 무마시키고 싶어. 그래서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거기서 화가 나는 거죠. 탁 째려보면서 뭘 잘못했는데 딱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들이 또 최악의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냥 다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왜 옛날에 그 응답하라 1997인가?
거기에 보면은 대학 캠퍼스에서 어, 학생들이 이제 그게 이제 신촌이잖아요. 신촌에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런 걸 물어봐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니 집에 무슨 연기가 막 가득 차가지고 학생들이 그 어떤 여학생이 막 연기를 마시고 나온 상태에서 뭐 집에 뭐가 남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저도 똑같았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일단 불이 꺼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병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봤는지 그리고 이런 그 뒤처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을 해야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극 중에서도 남자 배우들이 전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한 여학생이 여기서 해야 될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남자들이 그 정도의 그런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서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는 여학생들이 기분이 상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고 여학생들 입장에서도 남자들이 원래 저렇게 좀 단순하고 그렇구나 이 디폴트가 서로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는 거.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글로 배웠습니다. 글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을 통해서 집에서 배우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아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고 또 저의 어떤 그 막 뭐 예를 들면은 오빠가 아까 나 그렇게 쳐다봤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아무 의도 없이 쳐다봤는데 와이프는 아까 그렇게 쳐다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 개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부부 상황에서는 요런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거고 학교 상황에서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성을 굉장히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일상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주고 이끌어 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생활 지도의 하나다라는 것들을 최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있죠. 처해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제 처해 있는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말이냐 하면은 개인이 하나의 인격체로 자아를 확립해 나간다는 의미이며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자아라는 게 뭐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에 대한 인식.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발달이 뭐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냥 딱 평균적인 편이었는데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요즘은 조금 더 빨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성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귀고 막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여자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표출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다 그 뭐 특정 여자 연예인을 좀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 친구들이 또래 집단이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척하는 연예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나는 그냥 원래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전 여자 연예인 잘 모르고 남자 연예인도 잘 모르고 막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제가 대학생일 때 이제 소녀시대가 한 3집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포스터에서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온 거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쁘다. 저 사람 정말 예쁘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근데 누구야?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태연이잖아, 태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이제 태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마치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행동을 했었더라는 거죠.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음,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선생님들 만나고 하면서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 약간 요즘 그 비속어로 한다면 관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친구들보다 나서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런 나서는 측면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비교적 늦게 깨닫게 됐죠. 뭐 그걸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내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지도를 해주신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처해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어,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랑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음, 나의 직업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등학생 고3 정도 되고 나니까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좀 앞에 나서 혼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1시간 동안. 1시간이 아니라 그 교사들은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말하는데 남들이 나를 방해 못하고 혼자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선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학원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타 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타 강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잖아요. 뭐 강의가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됐죠. 사실 그 전에는 어땠었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육군사관학교 가는 게 목표였어. 그래서 사실 육군사관학교에 왜 가고 싶었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부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하나도 맞지 않는 꿈이에요. 왜냐면 저는 통제되는 걸 싫어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막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스타일이. 그리고 뭐 그 사람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책임진다.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군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나의 성향을 몰랐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제가 하는 거에 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이 제가 하는 결정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쓴다거나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도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또 고집이 센 편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그리고 저보다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셨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만 하고 앞에선 딱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내 맘대로 해. 그 책임을 내가 져. 그러면 이제 문제 없다. 이게 이제 저의 마인드인 거죠. 근데 이런 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학교 생활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혼내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반을 뭐 섞는다 안 섞는다 뭐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반을 과거에는 이제 계속 안 섞어 왔는데 반을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불편해진다 서로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학교 그 홈페이지에다가 올렸어요. 그 청원 글처럼. 그런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학교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처럼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게시 홈페이지에다가 막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그 막 여러 학생들이 각 반에 한 두세 명씩 막 그런 거를 써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10개 반이었는데 한 30장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학생이 30개를 다 출력을 해와가지고 교무실 앞에다가 다 30장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제일 처음 글 쓴 사람이 누구냐?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다가 때린 거죠, 선생님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생들을 선동해서 이상한 짓을 했다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막 혼났는데, 그 저한테 이제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가 글 쓴 다음에 다른 애들이 쓰기 시작한 걸로 봐서는 네가 이 사건의 주동자다. 근데 사실 저는 주동자는 아니고 그냥 한번 글을 썼던 것 뿐이고, 실제로 그 붙이고 이런 애들 다 다른 학생들이었는데 저를 불러다가 이제 막 그 몽둥이로 맞았어요. 막 빠따 맞았죠. 그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맞으면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리고 그 이제 관례에 따라서 나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매로 해결하려고 하다니 이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빠따를 일단 5대 맞은 다음에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글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안 지울 건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더 맞았어요. 5대 더 맞았어. 또 일어나요. 지울 거야 안 지울 거야. 안 지울 건데 하고 또 맞았어. 한 이제 몇 번 맞다 보니까 선생님이 때리는 게 너무 심해지고 선생님도 이제 열받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굽혔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막 싫은데요 막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막 말리기 시작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막 타이르기 시작한 거죠. 네가 너의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안다. 그리고 너의 성정상 그렇게 네가 용기 있는 학생도 아니고 네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결코 너한테도 안 좋고 선생님한테도 안 좋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좀 지나갈 수 있게끔 네가 좀 양해를 해줘라 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해줬던 거에 제 마음은 좀 풀어져가지고 결국은 사건이 잘 해결됐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해줬던 형식의 생활 지도, 그런 것들이 좋은 생활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안 좋은 생활 지도는 뭐였느냐? 안 좋은 생활 지도는 그거 글 썼다고 저를 이제 빠따 때리고 불러다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생활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사례를 정말 계속 얘기하는데 그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그럴 권리가 없죠. 저를 빠따를 때릴. 근데 그때 잘못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번 회자돼도 상관없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를 인식하게 된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 생활 지도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력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이 학생에게 교사가 도움이나 혜택을 줘서 생활 지도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활을 고치고 또 생활을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역할도 물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방적인 기능까지도 포함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지도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내가 잘못하거나 잘한 거에 대한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